네,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시민참여단 후보 500명을 선정해 내일까지 인원을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여론전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논란과 우려 속에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일단 워낙에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론전이 상당히 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찬반 양론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위원회 활동들을 좀 짚어주시고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정확히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달은 공론화 절차를 설계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론화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정부가 신고리 569기를 계속 건설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는 시민 대표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것을 설계하는 일을 한 달간 했고요. 지난 보름 동안에는 이제 그 첫 단계로 1차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 참여단 선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체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원전이라는 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은 용어이기도 하고 의미가 좀 그런 원리를 파악하기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위에서 전문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었던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걸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반대 지역 주민에 대해서 포용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제일 큰 장벽은 그 지역의 건설 반대 그 주민들의 중단 반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만 그분들 입장은 사실은 공론화 절차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론화위원회하고의 대화 채널 자체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해봤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분들이 마음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시민 참여단 분들한테 그분들의 절절한 뜻을 좀 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타진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시민 참여단 1차 조사 직후에 응답자 가운데 50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했는데요. 이 과정도 이제 저희 그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추려졌고 누가 모집이 됐고 이 부분을 좀 잘 소상히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19세 이상의 이제 전국의 남녀가 4,25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들기 위해서는 수치상으로는 8만 5천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우선 이제 여러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16개 시군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성별 남녀 구분했고 또 연령대를 19세부터 60대까지 이렇게 해서 그 층에 맞는 비율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응답자를 받아가지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6천 명 정도가 시민 참여단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6천 명 가량 중에 500분을 다시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민 참여단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무작위로 추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내일 확정적으로 정해지고 나면 이제 이 시민 참여단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 참여단이 이것들을 뭐 유지를 해야겠다, 폐기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참고를 하는 사안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받아지는 그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 참여단 분들이 사실은 제공받는 지식이나 정보가 제일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쪽의 의견을 대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쪽 의견을 좀 요약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이 이제 시민 참여단이 선정이 되면 제공이 되고요. 또 같은 내용의 동영상 자료를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균형성 부분은 양쪽의 그 의견을 공평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줬고요. 또 이제 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별도의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 팩트 체크 형식의 자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적을 해서 그분들이 그거를 또 정리를 해서 정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물은 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양쪽의 이제 의견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 전문가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아마 이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의 여러 가지 안전성, 경제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고 공부해 오신 전문가분들이 그 자료집 작성에 관여를 주로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의 인물이 아까 앞에 짚어주셨던 건설 반대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서 여기에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이제 건설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지역 주민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사까지도 다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하나 놓친 질문인데 시민 참여단 모집에 있어서 이게 네. 보통 찬반 양측의 어떤 비율도 좀 맞아야 될 텐데요. 예를 들자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뭐 그 한 달 동안 교육 과정도 그렇고 그때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원전이 있을 때는 딱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참 궁금합니다. 시민 참여단을 저희가 500명을 선정할 때 아까 무작위 추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1차 여론조사에서 의견 분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고 아직은 결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 분포대로 시민 참여단 숫자도 배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성별과 연령대는 또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직접 5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는 무작위로 선정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이란 짧은 시간도 부담이다. 그러니까 공론화 방법과 절차 확인에만 한 달이 걸렸는데 어떤 전 계층의 의견 수렴도 그렇고 충분한 수기 과정이 과연 3개월 만에 되겠는가 뭐 이런 어떤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외국의 경우에 이제 수십 년간 논의해 온 주제는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전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거대 담론의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는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책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도
건설 중단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미 30% 정도의 공정을 거쳤고 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시민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한번 묻고자 한 것이 이번 공론화의 기본적인 의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설정한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제공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이 문제, 이 공론화 방식을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이 갑론을박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국회나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이런 공론화 방식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론화 출범 이전부터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주장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회가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안은 아직은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할지 말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입법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추후 진행 과정에 따라서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국회가 논의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전문가 문제인데요. 전문가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시민들이 우선 이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가의 삶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시민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전문가들이 저희 이 공론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집 만드는 과정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시민 참여단들한테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전문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관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배제된 논의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또 결국엔 잠재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론화 투표에서 건설 중단이 확정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뭐 우려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력원자력 쪽 직원들의 어떤 구조조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뭐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 부분도 이제 아마 그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준비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공론화위원회로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이고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앞으로 공론화 과정 좀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조사를 통해서 시민 참여단 500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에게 그 시민 참여단들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곧 갖습니다. 네. 그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집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충분한 학습을 하게 저희가 권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10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2박 3일에 걸쳐서 합숙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 종합 토론 과정을 거치고 그 토론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그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도 그렇고 중립성도 그렇고 책임성, 투명성 같은 걸 잘 좀 종합해서 고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영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